불행은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당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매일 구축된 라이프 스타일이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사는 방법의 결과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우리가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결정할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그들은 외부에서의 정당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 다른 사람 또는 목적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사건에 의존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과 행동에서 키우는 습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불만을 제기하면 하루가 무거울 것입니다. 매일 밤 빈 산만함으로 끝나면 다음 날이 될 것입니다. 불행은 단일 운명의 타격이 아니라 반복적인 작은 제스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고칠 수 있는 수치를 부르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불행이 봉인된 목적지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의 열매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우리는 또한 삶의 과정을 바꿉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원칙은 조직입니다. 시간, 생각, 금융의 조직. 할아버지는 전쟁 후 2개의 양복과 작은 방만 있었지만 매일 아침 옷을 조심스럽게 얻었고 각 지출을 기록하고 순간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자체 분야를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간단했습니다. 주문은 불행을 생성하는 혼돈에 대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초점을 지시하는 곳에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불행은 분산의 피를 흘립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거나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뉴스에 에너지를 소비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활력.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는 것을 멈춘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내 손이 닿는 것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신의 삶은 더 고요하고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심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자신의 관심을 존중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본다. 누가 행복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나는 우리 지역 사회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원이 거의 없는 여성을 기억합니다. 매일 밤 그녀는 내 아이들의 빵과 건강에 감사합니다. 그의 시선은 누가 가까이 있는 방식으로 빛났다. 심리학은 감사의 실천은 인식과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 첫 세 가지 원칙인 조직, 주의 및 감사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대본을 다시 작성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성, 초점 및 인식이 있을 때 불행은 사라집니다. 행복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네 번째 원칙은 다시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느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과거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소비하는 직업, 빈 관계 또는 변화의 용기 없이 그들을 압제하는 장소에서 계속합니다. 불행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먹습니다. 내 삼촌은 4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파산했고 비들지고 건강이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빵집에서 일을 준비하고 기본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빵집을 열었습니다. 제로는 우물의 바닥이 아니라 빈 페이지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매주 휴식을 통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이것을 반저장지라고 불립니다. 패배 후 강화하는 능력. 다섯 번째 원칙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인생이 어려울 때 발생하지 않고 어려움의 목적을 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의미는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나는 급여가 적은 무거운 공장에서 일한 남자를 만났다. 매일 밤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합니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는 왜 그 조건을 견뎌냈는지 알았고 그로 인해 많은 부자보다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미 이지아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이 견딜 수 있게 되면 생각, 불행은 사물 부족이나 의미의 부족에서 비롯된가? 소유물 때문에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비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누출된 주머니가 있더라도 완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조직은 기본을 재구성하고 관심은 에너지를 실제로 중요한 것으로 지시하고 감사는 현재로서의 시선을 과거로부터의 릴리스를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의미를 방해로 변화시킵니다. 불행은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매일 빈 페이지이며 무엇을 쓸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새로운 색상을 얻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주의를 기울여 먹이를 줄 때 힘을 잃습니다. 혼돈 속에 사는 사람, 지저분한 집, 돈은 통제 없이 나오고 생각은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인생이 그의 손을 탈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제 감각이 회복되도록 단일 측면, 재정, 일상을 조직하십시오. 나는 모든 비용을 기록하기 시작한 청년을 보았다. 그들은 단지 바뀌었지만 1년 안에 중요한 것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나는 재정을 통제할 때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한 남자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앞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멈췄을 때 가족과 함께 읽을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나는 돈이 더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은 더 충만해졌다고 고백했다. 주의는 매일의 품질을 정의합니다. 감사는 놀랍게도 행동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이 외부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급여, 집, 파트너. 그러나 행복은 내부에서 태어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가 감사 한 3가지를 썼던 여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록이 성장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은 패배를 끝으로 보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너지는 집을 포기하는 것은 테마가 아닙니다. 다른 집을 짓고 빛이 어떻게 창문에 들어가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풀어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을 때 각 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의미를 얻습니다. 불행은 의미가 없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면 고통조차도 주인이 됩니다. 이 원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금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입니다. 그들은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합니다. 이 진리는 부나 영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자신과의 정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용기. 지금 당신의 삶을 보세요. 그녀가 무겁게 보이면 진심으로 질문하십시오. 이 5가지 법 중 어느 것이 무시했습니까? 아마도 장애가 당신의 힘을 훼손하고 있으며 프라운 샌드와 같은 혼란은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또는 아마도 당신의 관심이 너무 흩어져서 당신의 에너지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손가락 사이에 흐릅니다. 당신은 감사하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은 당신이 놓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오래전에 죽은 것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시작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목적의 부족으로 인해 역사가 없는 빈 페이지처럼 하루가 비어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일에 하는 일이라고 반복했다. 남자는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순서와 의미는 부자라고 느낍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감사와 징계 없이는 영혼의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심은 씨앗처럼 내부에서 싹을 냅니다. 현대과학은 고대의 지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집중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자원이 적더라도 더 많은 것을 달성합니다. 감사를 키우는 사람들은 건강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에서 의미를 보는 사람들은 폭포에서 더 잘 저항하고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시간 동안 입증된 연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웅장한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과 빵을 나누고 집을 데려가. 새로운 날을 위해 레잇. 그것은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제스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주의 행동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5가지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걸음. 책상을 조직한다면 이미 선명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주에 3만 원을 끄면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3가지를 나열한다면 인생이 비어있는 것만큼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단계는 큰 여행의 시작입니다. 행복은 시끄러운 광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자체의 삭감에 대한 침묵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살 때 불행이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함께 모합시다. 밀레니엄 세대의 지혜로 밝혀지니 5가지 법은 분명합니다. 1. 질서는 기초입니다. 2. 관심은 방향타입니다. 3. 감사는 갑옷입니다.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돌려주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4. 시작은 핵심입니다. 과거의 전류를 깨고 더 나은 미래의 문을 엽니다. 5. 감각은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높이 잡고 걷는 도로에서 가장 힘든 길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불행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법 없이 살 때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스크립트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운명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사용하는 방법의 결과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정리, 코너로 시작하십시오. 테이블, 지갑, 아침. 2. 램퍼린 초점을 훔치는 불필요한 산만을 자릅니다. 3.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감사하는 3가지를 크게 말하십시오. 4. 리낙션 처음부터 시작하여 첫 단계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5. 정의, 문장으로 쓰기, 왜 살고 있습니까? 이 간단한 행동은 오늘 당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행은 영원한 부담이 아닙니다. 찢어질 수 있는 대본입니다. 이 법률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면 내일 다를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었습니다. 복구하십시오. 인생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지금 시작됩니다.